마강수 전 연세대 교수가 이렇게 어제 자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음란 문제로 세상을 이렇게 90년대 초에 유명하게 했습니다. 즐거운 사라라는 외설 소설이라고 공안기관이 바라보는 책을 냈다가 이 수업 중에 경찰에 이렇게 수갑을 찼습니다. 사실은 가자 장미 여관으로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즐거운 사라, 이런 야한 어떤 시와 소설을 썼다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은 국내파로서 학자로서 매우 성공한 사람입니다. 77년에 이 박두진 시인의 추천으로, 청록파 시인이죠, 이 시인으로 등단을 했고, 그리고 윤동주를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딴 1호 박사고, 즉 오늘날 윤동주 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요 83년에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래서 28살에 홍대의 조교수로 있었고 33살에 모교 연대에 교수로, 정교수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런 어떤 음란 문제를 떠나서도 나름대로의 한국 사회의 교수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강의도 아주 잘해서 수백 명의 수강생을 몰고 다녔고, 더 나아가서 이 학문적인 업적이나 또 자신의 어떤 저작으로서도 많은 어떤 업적을 낳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자신의 개인적 관점이나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별 큰 성과도 없는 이 가식과 위선, 또 성에 대한 한마디로 이 사회의 근엄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벗어버리자는데 기수가 되는 바람에, 그것도 본의 아니고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도 아니었고 어느 시점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가식, 한국의 교수사회, 지식인사회, 문학사회의 가식에 대해서 주장을 하다가 너무 좀 나가버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하루키의 문학을 논할 때 그 문학에는 외설이 없습니까? 외설과 예술은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의 문제인데, 즐거운 사라라는 소설을 오늘날 시각에서 봤을 때 그리 외설스럽다라고도 볼 수도 없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회는요, 항상 이 권위적이고 근엄해서 성 문제에 대한 방종을 갖다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던 시대의 대통령들이나 그런 시대의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나 무슨 이 법조계 고위 간부들이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요, 뒷구멍에서 성적으로 할 일들을 다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사회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적으로 얻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마 교수는요, 교수로서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여자 조교라든지 여자 학생을 치근덕거리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음담 패설을 한 적은 없고 매우 젠틀하고 예의 바르게 학생들을 대우를 했다고 저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 보세요. 숱한 교수사에 오직 하면 조교들끼리 모인 어떤 연합체에서 교수들이 여성 조교들에 대해서 치근덕거리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툭하면 이 학생에 대해서 교수가 어떻고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 어떻고 하면서 거의 대학 교수들의 그런 한마디로 성적 일탈이 만연화되어 있고, 이제는 이것이 심지어 여자 선생에 의한 초등학생까지도 만연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그리고 군에서 무슨 군 장성이, 군 간부가 여군을 어떻게 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무리를 빚고 있는데 반해서 마 교수는 정신적으로 성적인 자유와 한마디로 쾌락을 추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런 일로 해직이 되었다가 또 소송을 통해서 복직이 되었다가 또 하나의 사건에 휘말렸죠. 뭐냐?
학생들을 보고 강의에 어떻게 책도 안 사고 들어오느냐고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 교수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해서 학생들이요, 마 교수가 자신의 책을 강매했다. 그리고 책과 영수증을 점검을 했다고 띄었어요. 2004년인가 그럴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이 연극의 예와 문학과 성이라는 이 두 과목을 했는데 합쳐서 한 650명이 강의를 듣는데 이 강의에 학생들이 책을 안 사서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학생들 보고 좀 읽으라 하면 전부 책이 없더래요. 뭐 복사도 안 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고 자기가 답하는 이런 행식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할 때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이게 쉬운 수업이 아니고 아무리 교양 수업이라도 적어도 학생이 책을 가지고 이 자기 수업에서 보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몇 번을 경고해라 해도 책을 책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서 책을 사는 것은 학생의 의무인데 중고등학생도 다 수업 시간에 책을 사갖고 오고 그때는 아예 그냥 등록금에 책 사는 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고 대학에 들어오면 그 책을 사서 수업에 들어오는 것은 기본인데 그럼 마 교수의 책 두 권이 얼마였느냐? 2만 원이었습니다. 복사를 해도요 10,000원은 들어요. 그래서 흔히 마 교수가 책을 안 산다 해가 책을 강매하는 것처럼 알려져가 학생들이 폭로해 가지고요. 마 교수가 아주 또 엄청난 비판을 받았지요. 그런데 책 두 권에 2만 원인데 그 책도 사지 않은 채 수업이 들어왔고 그리고 대충 그냥 컨닝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 시험 문제에 대한 리포트에 대한 그래갖고는 나중에 학점 잘 달라고 또 숱하게 찾아들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화 보고 데이트하고 찻집에 가서 차 마시는 데는 돈을 펑펑 쓰면서 2만 원짜리 책을 사기 싫어서 수업에 책을 안 가지고 오는 이 학생들을 자기는 그건 도대체 용납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과 이 영수증을 이야기를 하니까 영수증을 또 가짜 영수증을 다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책 검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책을 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길래 그럼 영수증이라도 다 내봐라. 물론 마 교수가 영수증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지나쳤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수업 시간에 책이 없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학점은 적당히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의 태도요. 그리고 교양 수업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런 태도에 대한 마 교수의 비타협적인 어떤 원칙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일으켰다고 보는데요. 제가 대학에 강의를 했는데 서점에서 딱 전화가 와요. 학교 앞에 책이 있는 어떤 서점 주인인데 무슨 과목을 맡겼었다면서요.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다 알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항상 이런 과목에 이 교재를 썼는데 그 교재 가격이 얼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책을 보내드릴 거니까 그 교재를 좀 채택해 주십시오 했는데 책값이 6, 7천 원이에요. 내가 봤을 때 학생들한테 비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를 하고요. 이 경제학 쪽이니까 한국은행에서 낸 교재들이 있는데 절판이 되어서 다운을 받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운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걸 또 잘 안 해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과 대표를 불러서 이거 복사비 얼마니까 나중에 너네들이 사가가고 정산해서 나한테 주라 했는데 결국은 책 10수권이 안 사가고 남았습니다. 그 책 없이 수업에 들어오는 거죠. 경제학을 책 없이 수업에 듣는 학생을 보면서요. 저는 그냥 할 말을 잊었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그거 복사하는 거 7, 8천 원입니다. 아마 그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교재를 사라고 한 사람 중에 제일 싼 교재를 이야기를 해줬을 건데 복사해서 쓰라고. 그리고 그 저작권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공적으로 발행하는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복사해. 그것도 안 해서 복사해다 주니까 그것도 안 사갑니다.
그래서 마 교수가 이 세상과 불화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이 자신의 어떤 자유로운 영혼을 세상이 질시를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때 국내판대 교수가 돼가 천재 소리를 듣고 윤동주 박사 이러고 이렇게 되니 교수들 사이에서 그것도 홍대하고 이 연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또 책을 쓰고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있고 이래 되니까 교수 사이에서는 그 꼴을 못 봤던 거죠. 그러다가 마 교수가 이 음란 문제에 걸리니까 교수들은 전부 마 교수에 대해서 고립을 시키고 다 비난을 했습니다. 정상 같으면 교수들이 들어서서 그거를 음란하냐 안 하냐를 국가가 따질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 예술과 학문의 영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문제를 가지고 처벌하고 교수를 현장에서 잡아갔다면 교수들 사회에서 다 일어나서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투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순수해가지고요. 제가 볼 때 한국에는 좌파나 우파 중에 한 군데에 서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지 못한 겁니다. 흔히 성적인 엄숙주의는 보수의 영역이고 성적인 개방주의는 진보의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 교수는 좌파 쪽에 섰으면요. 매우 안전하고 스타 교수가 되었을 거예요. 사회적 물의조차도 마 교수의 이름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을 겁니다. 타겟민 한번 보세요. 좌파에 섰기 때문에 지행합일 아는 것을 직접 실천한 타겟민과 머릿속에서 인간의 자유, 쾌락의 자유, 성의 자유를 부르짖고 한마디로 뒤로는 호박씨 까면서 근엄한 우리 사회 지도층 그 다음에 교수 학계를 비판했다고 해서 그렇게 욕을 먹을 일이었는가라는 부분 마 교수의 그런 소설과 시들 중에 지금도 읽어보면요. 괜찮은 시와 소설이 많습니다. 자, 괜찮은 책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그 중에 몇 건이 성적 자유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시끄러웠는데요. 그때 마 교수가 음란마귀에 쓰였다. 사생활도 복잡해서 여자도 많다 했지만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에게는 여자도 없었고 복잡한 사생활도 없었고 학생들한테 치근덕거리거나 음담 패설을 했거나 성추행을 한 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인한테 그런 소란이니까 이혼당하고요. 혼자 살다가 그냥 자살을 해서 그 둘 가족도 없어서 아마 조카하고 누나가 상주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 교수가 왜 그러면 좌파 진영에서 외면받았느냐? 마 교수가요, 국내 소설가들을 평을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이 한마디로 거장이라고 부르는 소설가들을요, 한국 작가들에 대한 주제 넘는 평가라는 제목의 글을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박안서 작가 등 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박안서 작가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지루하고 상투적이다. 박경리에 대해서는 문장이 모두 일본어 투라서 읽기가 어렵고 토지는 아무도 안 읽는데 명작이다. 그리고 신경숙에 대해서는 문장이 애매모호하고 내용이 상투적 감성의 반복이다. 유행가 가사 같다 이랬고, 조정래 이제 이 대목이 좌파를 건드렸을 겁니다. 소설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강이다. 지독한 국수주의자에다가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김훈 소설가에 대해서는 문장이 너무 기교를 부려 난해하고 내용이 국수주의자다. 또 복고주의자의 왕초다 이랬고, 최인호에 대해서는 문장이 졸렬하고 유치하다. 성관념이 지독하게 보수적이다. 그거는 이 최인호의 소설을 보면 뭡니까? 별들의 고향 이런 걸 보면 여자가 버림받다가 남자들한테 자살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흔히 성적 자유를 최인호가 이야기했다지만은 표현만 자유였고 부분적인 서술에 대한 기본적인 그 소설의 내용은 굉장히 남성 위주의 소설이었죠. 공지영은 소설로 정치하려고 나서댄다. 이렇게 공지영을 잘 평가한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황석영은 그만하면 글 잘 쓰는 작가인데 그러나 장길사는 어거지 민중문학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좌파의 태두 같은 인물들을 문학계에
이 마강수가 이렇게 평가했으니 좌파들은 마강수의 성적 해방론에도 불구하고 마강수를 외면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만난 사람들 중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사람이 순수하고 또 얕지 못해서 자신의 패거리를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천재적이고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 패거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교수 사회라도 고립되기 마련이고, 그 고립은요, 또 그 사람이 잘날수록 적이 많습니다. 뒤에서 씹어대고 질시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옳은가 틀린가를 가리지 않고요, 마강수는 엄난 작가다. 어떻게 교수가 그러냐. 학생들도 외면했고요, 교수 사회도 외면했습니다. 적어도 수업 시간에 경찰이 들어와서 교수한테 강제 체포를 해 나갔다면 학교나 학생은, 교수는 그 사람이 뭔 일로 그랬던가를 떠나서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야 되죠. 또 그때가 언제입니까? 92년입니다.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보수 정권 때입니다. 그런데도요,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이나 좌파들은 철저히 마강수를 배격했어요. 왜? 마강수가 이 좌파의 혁명 문학이나 이데올로기 문학, 민중 문학이라는 걸 비판을 했으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우편에라도 썼어야 되냐? 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자유로운 영혼이고, 감히 보수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근엄함에 대해서 희롱을 한 것처럼 비춰졌으니 보수에서도 배척을 했죠. 또 교수 사회에 엄격하거나 잘난 척하고 고지식한 척하는 연대 교수 사회의 상층부들은 전부 또 보수 성향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기독교 학교에다가. 그러니 안팎에서 이 버림을 받고 배척받고 혼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다가 이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것 때문에 연금도 받지 못하고, 또 어디 이런 사람은 일이 있어야 사는데 연대에서 겨우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다른 어떤 강의라도 좀 잡으려니까 아무도 부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쓴 책들은 이제 그 시대 때는 화제가 되어서 엄청 사봤지만은 지금은 누구도 이제 본인한테 관심도 없는 거죠. 왜? 지금은 모두가 음란이 보편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강수 정도는 음란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서 그런 것이지, 아니면 한국 사회의 사상과 정신이 통제되던 시대에 그 자유를 부르짖었는데 그 좌우에서 다 돌보지 않고 버려버려서 그랬는지요. 어쨌든 이 사람이 당시로 봐서는 문화 게릴라였고, 이 문화 부분에서 민주화 투사였는데 완전히 그 시대가 여성의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던 시대에 이 잘못 맞선 거죠. 성적 자유를 이야기를 하니까 여성들도 불쾌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2000년도 정도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자살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는데요. 자, 이 마강수는요, 학문적으로는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충실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은 그를 거부했고요. 또 교수 사회에서 그를 또 거부를 했습니다. 왜? 겁만 근엄함이, 또 교수들의 질시가, 또 나아가서 한국의 좌우측에서는 양쪽에 다 버림받은 불쾌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천재성이 좀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고 학문적인 업적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제 대중의 기억에는 이 성적인 쾌락의 자유를 부르짖다가 간 기수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죽어서라도 이 자유를 맛보길 바랍니다.